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29살에 100일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오늘 너무 열받아서 시댁에서 뒤집어 엎고 나왔어요. 일단 친정에는 주말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틀 머무르고 시댁에 월요일에 와서 오늘 낮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받는 일 때문에 아기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작은 형님은 결혼했지만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제사 지낼 일이 없기에 명절에는 시댁으로 항상 오고요. 작은 형님은 와서 이것저것 잘 도와주십니다. 혹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불편한 말 할 때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도 해주시고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해주시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아기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정말 아주 좋으신 분이고요. 아무튼 명절 준비 때문에 월요일부터 아기 보랴 시어머니 도와주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모유수유 중이라 도와드리다 울면 맘마주고 그러다 잠들면 또 가서 도와드리고 그렇지만 아기가 낮에 잠을 안 잡니다. 그래도 옆에서 전복 의자에 앉혀놓고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정 안 된다 싶으면 아기 아빠한테 봐달라고 하고요. 근데 아기를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TV 볼 거 다 보고 놀면서 잠깐 애 봐주는 건데도 힘들다 그러길래 아빠가 아기를 봐야지 누가 봐? 그럼 오빠가 엄마 도와드려. 내가 애 볼게. 이러니까 그제야 군말 없이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처먹고 나자빠져 자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싫어서요. 오늘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제사상 차릴 거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뭐 하나를 제가 잘못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여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 것도 못하면서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차려주겠어? 우리 아들 점점 말라가는 것 좀 봐.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거니 하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넘어갔죠. 아무튼 제사 지내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 하려면 찰나에 아기가 울어서 맘마주려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참 효자네.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마침 오네. 예, 너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쌓였던 게 좀 터져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와서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월요일부터 와서 설거지하고 밥 먹은 자리도 치우고 요리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뭐가 일을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버르장머리 없다고 대든다고 싹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그래서 저 싹수 없는 게 아니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거기서 완전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가서나 여기 와서나 처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그렇다고 네가 애를 잘 봐주기를 하냐? 그렇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기를 하냐?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나불대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가 남편에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소리 지르길래 어머니, 남편도 남편다워야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요새 이런 남편 데리고 사는 멍청한 여자 없어요. 정 그러시면 데리고 사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대로 아무 말 못하시고 멍하니 쳐다만 보시고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 그 소리만 하길래 내 새끼는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너는 네 엄마 아끼고 살아. 그러고 나왔습니다. 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 하길래 엄마나 모시고 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친정 집 앞에서 전화 오고 카톡 오는데 모른 체 하고 있어요. 아까는 엄마 편에 서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뻔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큰 집에 가셔서 아직 안 오셨는데 이따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오시면 분명 들어가라 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물론 저도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는 것에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기도 한데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아기 낳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온전히 제 몸도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며느리라고 신경도 안 써주시고 종 부리듯 하는 게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말이라도 다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딸과 며느리 구분하면서 대놓고 저러시니 잘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라도 다독여주며 남편 의지라도 하지. 저는 몸도 성하지 않은데 마음마저 갈기갈기 찢긴 기분이에요. 본인은 목 감기만 걸려도 목이 칼칼하다며 약 좀 가져와라. 차 좀 끓여달라. 생 난리를 치면서 자기 아기까지 낳아준 저한테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기는 싫은데 이혼만이 답일까요? 3년 후 후기예요. 글을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3년쯤 흘렀네요. 문득 생각이 나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제가 친정집에서 화를 삭히고 있을 무렵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저희 부모님과 딱 마주쳤죠. 그래서 부모님이 왜 여기 서 있냐고 하니까 저랑 싸워서 그랬다고 했다더군요. 부모님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외출하고 들어오시다가 부모님도 무슨 상황이냐고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자초지경을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자식 보는 것도 귀찮아하고 나는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일했어. 몸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며느리 노릇하려고 했고 바닥 치우려고 할 때 아기가 울어서 수유하려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손주가 참 효자네.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 맞춰 우네. 얘 너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가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화가 나서 받아쳤더니 버르장머리 없고 싹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오빠가 시어머니 편들면서 나한테 사과하라고까지 했어. 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자네는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놀기만 했나? 우리 딸 하녀처럼 부려먹으려고 시댁 데리고 간 건가? 애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저렇게까지 부려먹은 게야? 혹시나 혼났다 해도 도와주고 편들어 주지 못할 망정. 내가 오서방 잘못 본 것 같다. 이럴 거면 우리 딸이랑 이혼해. 시댁 가서 하녀처럼 일하라고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낸 거 아니다. 버럭 역정을 내셨어요. 평소에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서 남편도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아빠도 평소에는 남편을 엄청나게 챙겼는데 이날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남편은 뭐 죄송합니다 란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엄마께서 직접 전화하시더라고요. 사돈 어른, 저희 딸한테 버릇없고 싹수 없다고 하셨다고요?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막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돈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고요.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애들 이혼시킬 테니. 그리고 사돈께서도 딸이 계시면서 어떻게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그렇게 일을 시킵니까? 막말로 제 딸이 할 일이 아니라 오서방 집안일 아닙니까? 그럼 오서방이 제사 음식 차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태 가서 이런 취급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니 긴말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 딸 그 집에 못 보내니 애들 이혼시키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께 그러셨다네요. 저도 화가 나서 말을 막 한 거지.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라나 어쨌다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는 필요 없고 애들 이혼시키겠습니다. 하고는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바로 저한테 연락 오길래 차단해버렸고요.
더는 보기도 싫고 대꾸하기도 싫고 해서요. 그리고선 신랑한테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더는 오서방 얼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게. 그러니 신랑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는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셨고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 서류 떼서 보낼 테니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랑은 계속 잘못했다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 당신만 생각하고 내 편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는 듣기 싫어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도 방으로 들어갔고요. 혼자 거실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서류 떼서 작성한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근하고 왔더라고요. 이혼 서류 내밀면서 여기에 작성하고 도장 찍으라니까 손발이 닳도록 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 빨리 작성하라고, 진흙탕 싸움 하기 싫으니 좋게 좋게 끝내자고 어찌저찌 해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내일 접수하러 간다고 이제 볼 일 다 끝났으니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손발이 닳도록 빌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빌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그래서 그랬대요. 어차피 서류는 나중에 접수해도 되니까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을 거의 떨어져 지냈습니다. 6개월 동안 퇴근하고 거의 친정에 매일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더라고요. 어떤 날은 맛있는 것만 사서 두고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 가기도 하고요. 아기 장난감을 사서 두고 가기도 했죠. 정말 사람이 헬쑥해지기도 하고 매일같이 와서 빌고 또 빌었더니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잔소리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중재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도 그 이후에는 눈치를 보시고 별로 심한 잔소리는 없었는데 의도적이지 않게 하는 그런 말들을 남편이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도 자기 혼자 다녀오고요. 집에서 집안 살림도 뭐든 자기가 먼저 하고요. 아무튼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싸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친정엄마가 그렇게 제 편이 되어주시고 강하게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저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남편도 시댁에서도 함부로 못했던 것 같고요. 엄마한테 제가 잘해야죠. 엄마 마음도 많이 아프셨겠죠. 아직 이혼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 목소리 들은 적도 없고 오신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집에 오려고 하면 신랑이 엄마,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으면 집에 와 라고 난리쳐서 오시지도 않으시고요. 아무튼 신랑이 이렇게 변하니 저도 살맛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께도 신랑한테 화났던 마음 푸시고 잘해주시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이번 연도에는 시댁에 한번 찾아뵐까 생각했었는데 전염병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글이 좀 길었죠. 아무튼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남편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인생도 달라져 있었겠죠. 이혼을 택했을 거고 아이한테도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이 시대의 남편들 제발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부인의 몸과 마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서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들 본인 자식들만큼 며느리도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면 그만큼 며느리도 마음 다해 효도할 거고요. 아들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신다면 제발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지 말아주시고 배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